오늘은 가벼운 주제를 좀 할까 합니다. 봄의 속도, 꽃이 알려주는 지구의 시간입니다. 재밌을 것 같죠, 벌써요? 봄은 속도가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속도입니다. 영국의 한 생태학자가 봄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실제로 계산했습니다. 평균 시속 3km, 하루에 약 40km를 이동합니다. 자전거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걸어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봄은 잠을 자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속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봄의 속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의 식탁과 농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열대에는 봄이 없습니다. 사계절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열대 생물들은 어떻게 계절을 감지할까? 이건 잠시 뒤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숫자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채널은 숫자 하나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은 90%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 밝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봄의 속도를 가장 오래 측정해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기상청은 매년 벚꽃 전선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규슈에서 시작해서 홋카이도까지 올라가는 벚꽃 괴화의 북상선을 말하는 거죠. 이 전선의 속도가 대략 하루에 30km 정도입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보통 한 3, 4주가 걸리거든요. 직선 거리로는 약 450km 정도 되니까 하루에 15에서 20km 정도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교토에서는 서기 812년부터 벚꽃 만개 날짜를 기록한 세계 최장의 생물 관측 기록이 있습니다. 812년, 벌써 1300년, 400년이 넘었네요.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 1000년 동안 거의 평평합니다. 그런데 1800년대 이후 급격하게 꺾입니다. 1850년에 4월 17일이던 만개일이 지금은 4월 5일 수준으로 빨라졌죠. 2021년에는 3월 26일까지 빨라졌고요. 1200년 역사상 가장 이른 날짜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와 경기도 연천의 벚꽃 개화일 간격이 2010년에 42일에서 2012년도에 21일로 줄었습니다.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봄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말입니다. 경희대 연구에 따르면 2071년에서 한 2100년에는 개화일이 과거보다 최대 31일 가까이 당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벚꽃 피는 시기에 아카시아를 같이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유럽은 더 극적입니다. 100년 전에 곤충학자 홉킨스가 유명한 법칙을 세웠습니다. 고도가 1000m 올라가면 봄이 약 33일 늦어진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알프스에서 2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도에 따른 봄의 시차가 1960년대에는 34일이었는데 2016년은 22일로 35%나 줄어들었습니다. 산 아래와 산 위에서 봄이 동시에 오기 시작하는 거죠.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산 위의 나무들이 저온 휴면을 빨리 마치고 봄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약속드린 이야기입니다. 열대에는 봄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절은 어떤 형태로 올까요? 궁금하시죠? 인도에서는 봄 대신에 비가 옵니다. 남서 몬순이라고 부르고 있죠. 몬순은 보통 6월 1일경 최남단 케랄라에 도착을 하고요. 7월 중순에 인도 전역을 덮습니다. 케랄라에서 델리까지 약 2500km, 하루에 약 55km, 온대의 봄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비가 도착하는 날짜 하나가 인도 13억 인구의 농업 캘린더를 결정합니다. 몬순이 며칠만 늦어도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르네오의 열대우림에는 봄도 없고 뚜렷한 건기 우기의 구분도 거의 없는 숲이 있습니다. 비계절적 열대우림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숲에서는 2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정말 경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숲 전체가 한꺼번에 꽃을 피웁니다. 제너럴 플라워링, 일반 개화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특별한 현상을 제너럴 플라워링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나무의 거의 절반, 캐노피 나무의 거의 80% 이상이 3, 4개월에 걸쳐가지고 동시에 꽃을 피우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 숲에서 200종 이상의 나무가 같은 시기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봄이 없는 곳에서 수년에 한 번 계절이 폭발적으로 찾아오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뭘까요? 바로 엘니뇨입니다. 엘니뇨가 가뭄과 야간 기온의 급락을 가져오면서 수백 종의 나무가 동시에 반응하는 거죠. 씨앗, 포식자를 수년간 굶겨놓았다가 한꺼번에 씨앗을 쏟아내서 포식 압력을 압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로 이 야간 기온 급락 신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연구팀이 34년간 210종의 개화를 추적했더니 개화하는 종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봄이 없는 숲에서 유일한 계절의 신호마저 사라지고 있는 거죠. 한 발 더 나가보겠습니다. 2026년에 발표된 연구는 위성 데이터로 지구 전체의 녹색 파도 중심점을 추적했습니다. 계절의 흐름을 우주에서 하나의 점으로 추적한 겁니다. 이 연구가 밝혀낸 건 녹색 파도의 중심이 최근 수십 년간 북동쪽으로 가속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구의 봄이 통째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봄의 속도는 측정 가능합니다. 온대에서 하루는 20에서 45km로 벚꽃이 북상하고 열대에서는 몬순이 하루 55km씩 달리고 보르네오에서는 수년에 한 번씩 숲 전체가 폭발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무서운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봄이 빨라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생물이 같은 속도로 빨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2024년 네이처 생태학과 진화 저널에 대규모 연구가 실렸습니다. 식물약 45만 건, 동물약 4만 건의 생물 계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식물과 동물의 생물 계절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죠. 결론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식물은 봄, 여름 현상이 연쇄적으로 빨라지는 축적 효과를 보였고요. 축적이라는 건 같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런데 조류, 포유류, 양서류는 오히려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물은 가속하고 동물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생물 계절 불이치, 페놀로지컬 미스매치라고 부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는 흰목 딱새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유럽으로 돌아와가지고 참나무 애벌레로 새끼를 먹이는 새입니다. 기후변화로 애벌레 최성기가 앞당겨졌는데요. 최성기라는 건 애벌레가 굉장히 많이 번식하는 시기였죠. 굉장히 앞당겨졌는데 흰목 딱새 도착 시기는 거의 안 변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흰목 딱새가 출발할 때 유럽의 봄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영국 연구에 따르면 애벌레 최성기가 10일 앞당겨졌을 때 흰목 딱새는 3.4일만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숫자 90%. 네덜란드에서 모기 최성기가 빨라진 지역의 흰목 딱새 개체수가 20년 만에 약 90%가 감소했습니다. 봄이 빨라졌다고 모든 생물이 함께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포식자와 피식자 간의 시간 어긋남이 먹이사슬 자체를 부숴버린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식물은 가속 페달을 밟는데 동물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라고요. 바다는 더 극적입니다. 2013년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요. 해양 생물의 극지 이동 속도는 10년마다 한 72km 정도입니다. 반면에 육상 생물은 10년마다 6km, 12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바다가 육지보다 한 3배 정도 느리게 데워지거든요. 그렇지만 생물의 이동 속도는 12배나 더 빠릅니다. 해양 열파가 발생하면 귀상어 서식 범위가 한 번에 2800km 정도 북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방콕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우리 농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봄이 빨라지면 과수나무가 일찍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늦서리는 봄만큼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꽃이 핀 뒤 서리가 오면 그의 수확은 끝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사과, 배, 복숭아 가격이 급등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재배 적지도 북상 중입니다. 사과가 대구에서 강원도로, 배가 나주에서 충청도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 하나 해보겠습니다. 옐로스톤의 둘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봄에 녹속 파도를 타면서 이동한다는 그린웨이브 가설이 있습니다. 새싹 전선을 따라가면서 최고 품질의 먹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 연구가 밝혔습니다. 들선은 녹색 파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리 방목으로 식물 성숙을 지연시켜 녹색 파도를 직접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들소는 봄을 따라 이동하는 게 아니고 봄을 서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의 속도를 들소가 스스로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농업은 봄의 속도를 쫓아가기만 합니다. 파종 캘린더를 수정하고 품종을 개발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데 기후는 매년 바뀝니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봄의 속도는 측정 가능합니다. 이 속도가 그런데 바뀌고 있습니다. 교토의 1200년 기록이 하키스틱 모양으로 꺾이고요. 알프스에서는 100년 된 법칙이 무너지고 보르네오에서는 개화의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봄이 빨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생물이 같은 속도로 빨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꽃은 빨라지고 벌은 늦게 오고 새는 도착할 때 이미 먹이가 사라진 뒤입니다. 이 시간의 어긋남은 우리 식탁에도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봄의 속도를 재는 것은 과학의 일입니다. 그 속도에 맞추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은 기다림의 미학이 아니라 데이터와의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상 예측 시스템과 연동된 스마트 영농 타임라인이 구축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년 봄마다 로또를 치듯 농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농업식 채널 짓다의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